인천 평생교육사 이현진의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제7화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예비 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중등 전환기 교육에 대한 교육 이슈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에 경청해달라는 그런 자녀 교육 노하우와 또 영어 교육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중등 전환기 교육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등 전환기의 학부모 교육 일정입니다. 에버러닝에서 10월 19일 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받고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가 메모하고 계셨다가 10월 19일 짠 하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줌 강의인데요. 바로 운영 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운영 대상은 예비 중학생을 둔 학부모 및 조부모님 되시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요. 리부팅 중학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Z세대 뉴 노멀 라이프, 그리고 집콕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온택트 시대에 통하는 스마일 자녀 교육입니다. 키움과 나눔 부모교육연구소 대표님이 나와서 진행하는 강의로서 역시 이것도 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에버러닝 사이트에서 10월 19일 9시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고요. 운영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23일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강의 내용은 코로나19가 바꾼 사회, 또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는 부분, 미래 사회와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자녀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감성 소통법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3448-4741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 노하우입니다. 바로 오늘의 내용은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두 글자로 경청이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 막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그냥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뭐 집안일 하시면서 얘기해봐 이렇게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아이가 왔으면 잠깐 시간을 내어서 아이의 눈빛을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학교에서 화제거리가 있었던 거고 뭔가 부모님한테 알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뒤돌아서 아이의 눈빛을 외면한 채로 이야기해봐 라고 하시기보다는 바쁘신 건 알고 있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아이가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학교 갔다 와서 급하게 아니면 뭔가 어떤 흥분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그거에 응해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니? 빨리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 자녀의 감성 발달 및 엄마와 대화를 하는데 또는 자녀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뭔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아니면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그럴 때는 정말 아이가 자랑하고 싶겠죠? 이럴 때는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칭찬해 주세요? 잘했어. 이렇게 하시나요? 뭐 그것도 안 해주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장을 받았는지 같이 보시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0이면 0이가 글을 잘 썼구나. 이번에 수필을 상을 받았네. 어떤 내용으로 받았어?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엄마가 알기를 바라니까 또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또는 아빠가 알아주길 바라니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리액션을 해주시고 그거에 따른 보상물도 수여를 해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보상물은 뭐 용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원했던 물건이 있으면 다음에 너가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일을 했다. 아니면 뭔가 이런 부분을 잘했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가 이것을 너한테 해줄 거야라고 미리 뭔가 아이가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걸 성취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바로 보상물을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 좋은 기분은 또 다른 성취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잘했어 보다는 뭔가 조금 더 자세하고 뭔가 조금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상장을 받아왔어요. 그것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가 상을 잘 받는 아이라면 아이만의 클리어 파일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장을 쭉 꽂아주셔도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이의 공부방, 시선이 닿는 곳에 게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뭐 액자 몇 개 사셔가지고 준비를 해두셨다가 아이가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거기다가 걸어주시는 거예요. 액자화해서 벽에다가 걸어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 공부방에 들어갔을 때마다 자기가 무엇을 잘했는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내가 지난번엔 저거 상 받았지? 요번엔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잘해봐야지 라고 스스로 그 동기부여가 되고 또 마음도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해주시고 만약에 벽에 너무 많이 걸었다. 그렇다면 몇 개는 가장 오래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던 건데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 저학년에서 받았던 상장들은 접어서 클리어 파일에 꽂아주시고 가장 최근의 것들을 게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교육 노하우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 학습 지도법입니다. 오늘은 영어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뭐 어려요? 유치부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굳이 파닉스 규칙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아이가 생활 속에서 어떤 단어들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면 tiger 이렇게 해서 같이 발음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어떤 꽃을 봤을 때 와 예쁜 꽃이다 flower 이렇게 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단어를 접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규칙을 알려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자가 조금 익숙해지려고 한다면 A, 에, B, B 이렇게 파닉스 규칙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나다라 모르고 한글을 원활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 A, B, C, D를 배울 때 같이 이 파닉스 규칙, 이 음가를 같이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두 번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나중에 버네너라는 글자를 봤을 때 바나나라고 처음에 이 규칙에 근거해서 읽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 발음은 바나나가 아니죠. 버네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버네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시면 됩니다. 파닉스 규칙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의 원서를 읽는 단계라면 반드시 자기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도록 지도하고 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사전에 찾아보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 해석을 포스트잇에다가 옮겨 써서 그 책의 그쪽에다 붙인 다음에 나중에는 포스트잇을 떼고 본인이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읽고 해석해. 그러면 아이가 너무 막막해요. 자, 그럴 때는 정답이나 아니면 우리 어머님께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다면 그걸 받아 적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장 하나를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밑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가 원활하게 잘 읽고 또는 그림을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포스트잇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읽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읽기를 통한 발음 유창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음 같은 거죠. 우리가 단어에서는
뭐 T로 끝나는 것은 그냥 트 하고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에서 나온다면 트 사운드가 묵음이 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소리를 내서 이 발음 유창성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녹음을 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스스로 들어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녹음을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이 파악된 원서 읽기를 통해서 아이는 스토리의 재미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바로 몰입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 효과라고도 하죠.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문장에서 이런 적용을 통해서 스스로 이 단어들이 자동 습득되어지는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아이 학습 지도법이었습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 많이 TV에서 나오고 있죠. 오징어 게임을 며칠간 저는 밤새워서 다 봤는데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입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연일 넷플릭스 시청률이 세계 1위라고 하면서 굉장히 궁금하게 해서요. 그 흡인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18세 이상 시청이 권장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이 잔혹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시청도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게임은 사람을 체습한 말로 여기고 게임에 지면 가차없이 총으로 쏴 죽이는 잔인한 장면 노출률이 굉장히 높고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면서 비비탄을 이용한 모방 범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보는 친구도 있는 듯한데요. 성교 장면은 물론 매회마다 높은 수위의 욕설이 난무합니다. 평소 친한 동료를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 죽게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도 많습니다. 사회학자 반두라는 폭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방 가능하고 보보인형 실험을 통해 결과를 입증했는데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무방비 노출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용이 제한되지 않은 너튜브가 있어서 100% 배제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시청 방어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평생교육사 진희생각이었습니다.